자, 다음 사건. 어제 사건 상황실에서 온라인 교도소에 침입했다는 사건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자, 이도성 기자, 이게 추가로 나온 내용들이 좀 있죠? 네,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3시 20분쯤이었는데요.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 인터넷 방송을 하는 온라인 VJ들이 차를 타고 들어가서 40여 분 동안 실시간 방송을 해서 교정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법무부 측은 이들이 이른 새벽 출소자를 데리러 오는 가족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출입을 했고, 이 재소자들이 있는 안측 정문은 바깥 정문에서 3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접근하지 못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들이 교도소 내부가 자동차로 인해 실시간으로 뚫렸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교정시설은 외부 초소까지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족들이 방문하거나 하면은 그 출소의 편의를 위해서 청사 입구까지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 지역은 평소 접견 등으로 출입하는 민원인들에게도 허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정시설 내부로 들어갔다, 이렇게는 엄밀히 따지면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사건의 포인트 한번 짚어보죠. 자, 출소자 데리러 왔다. 네, 자, 공 기자, 역시 오래 살고 봐야 돼요. 진짜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예,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네, 진짜 황당한 일입니다. 이들은 일단 들어갈 때는 초소를 지키는 방어원에게 누군가를 데리러 왔다라고 말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거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들이 들어간 이유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로 추정되는데요. 이들은 일단 실제로 교도소에 들어간 다음에 약 40분간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내가 여기서 지내봐서 아는데 라고 교도소 내 시설들을 이렇게 설명도 하고, 이런 인터넷 방송을 실제로 한 800명 정도가 시청을 했고, 실제로 방송 말미에는 여러분께서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가 다른 교도소도 설명해 드리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방송을 끊었다고 합니다. 후원, 결국 돈하고 좀 연관이 있는 건가 보네요. 네, 그런 말을 한 바에 따르면 아무래도 방송을 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닐까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 크리에이티브들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좀 더 막 과격하고 좀 더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해야 반응이 바로바로 또 오고, 또 금전적인 어떤 그런 보상도 이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자, 오 교수님, 경북 북부 제1교도소, 과거엔 청송교도소라고도 또 불렸던, 한국의 알카트레즈다, 이런 얘기도 정말 그 경비가 삼엄하기로 유명한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경북 북부 제1교도소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인식이 안 되실 텐데, 예. 한마디로 청송교도소다 그러면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이제 39년 만에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사실 이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누구를 데리고 왔는가라고 하는 이 가장 합리적인 질문 또는 의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이제 통과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영화 같은 데서도 아주 이제 코미디 영화, 그리고 이제 해외 토픽감이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청송교도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옥수 신창훈이, 그리고 이제 부산 여중생 토막범 김길태, 또 이제 수원 토막 살인범 오원춘, 이런 아주 악명 높은 그런 범인들이 여기에 수용이 돼 있었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여기를 탈출해 본 적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거기는 나오기는 힘들지만 들어가기는 굉장히 쉬운 곳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새벽 3시에 와서 누굴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데 아무 확인 없이 문을 두 개나 열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그 사람들이 그 순간에 뭐가 쉬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하기가 힘들지 않겠냐. 아주 기강회의에 그냥 아주 대표적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백 변호사님, 진짜 교도소 하면 진짜 무슨 뭐랄까요, 정말 큰 난리가 나지 않는 이상은 바깥의 사람들이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단은 교정시설 단계에서는 내부까지 들어온 건 아니다, 그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당연하죠.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출소자가 있으면 출소자 가족이나 지인이 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에. 그러면 그렇다고 다 열어주나요? 그렇죠. 예. 네, 저 출소자 데려왔는데 네, 알겠습니다, 열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맨 먼저 출소자가 누군지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명부 확인해야죠, 오늘 나가는 사람. 그다음에 출소자 명부에서 그 사람이 있으면
그럼 온 사람들이 가족인지 친구인지 지인인지 그 사람들 신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여보내야 되는 건데 물론 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확인했는지까지는 지금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사실상 확인을 안 하고 들여보낸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시간에 출소자 가족들 많이 오니까 근데 아마 그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행동을 할 거라고 아마도 그 초소에서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랬다고 하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확인 절차마저 거치지 않았다라는 건 이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어온 이 BJ들 뭐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이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만 지금 교정당국도 그것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법의 문외한이어도 이 사람들은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이 안에 뭐 실수로 그러니까 속여서 들어온 거죠. 그렇더라도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거 침입죄 한 양태인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속여서 들어왔죠. 속여서 이 교정당국의 공무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형집행법 135조를 보면 이 교정시설 안에는 허가 없이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나 다 사진 찍을 수 없습니다. 교도소 내부 사진 보셨어요 혹시?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네, 건 쉽게 아니죠. 못 접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말 그대로 허가 없이 촬영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로도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물론 이게 중형이 선고될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보여도 분명히 처벌이 될 사안이고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방송 당시에 여기가 그 악명 높은 사형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교도소 담벼락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는 사형 시설이 없다면서요?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 정도.